안녕하세요, 잠사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5천만 원이면 지방에 내 땅 그리고 감성 숙소를 만들 수 있는 농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농막이 뭔지 이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농막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임시 휴식처를 제공을 하는데 6평 허가가 나고 숙식이 안 되고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숙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법규 인하가에 또 건축법이 좀 적용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상황 속에서 니즈가 많아서 농막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농막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주택에는 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건축박람회에 굉장히 많은 부스에서 이걸 다루고 있더라. 저도 호기심에 찾아봤어요. 서울에 좀 많은 중산층, 주말농장, 별장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희망을 하시는 몇백만 명이 그런 카페에서 좋은 농막 자리도 알아보고 농목 인허가 절차도 알아보고 많은 공부도 하고 있고 되게 관심 있는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달았거든요. 제가 한번 경험해보니까 돈이 될 수 있는 포인트, 별장처럼 주말에 휴식 공간으로도 누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좀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농막에 잠을 못 자고 화장실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올해부터 체류형 쉼터라는 거가 생겼어요. 10평까지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잠을 잘 수 있고요,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서 화장실도 정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조그만한 땅을 사서 허가를 하나 받아놨는데 실제로 올해 시행된 거를 제가 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농막을 짓고 계시던 분들은 이거를 그냥 서류상으로만 체류형 쉼터로 바꾸면 그 안쪽에다가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막도 신고고 체류형 쉼터도 신고인데 체류형 쉼터로 똑같은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체류형 쉼터를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작은 저도 도심가에서 자녀분들을 키우는 그냥 아빠에 대한 마음으로 여름철에 3, 40만 원, 비성수기에도 2, 30만 원 이렇게 펜션 얻어서 3시에 체크인하고 그 다음날 11시에 체크아웃 하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갯벌에서 놀다가 보면 아이들 몸 더러워지고 하니까 그냥 차만 끌고 가서 놀다 올 수가 없어요. 어딘가 꼭 묵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이러느니 조그만한 땅을 좀 하나 알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골 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100평 이하 땅들이 거의 없어요. 논하고 밭이 기본적으로 최소 200평, 1000평, 10,000평 그래요. 바닷가 보이는 땅들은요 평당 기본적으로 200만 원. 바닷가에 근처에 있지만 바다는 안 보이는 땅들이 평당 100만 원. 그 땅이 저는 수억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넓은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되팔 때 이렇게 덩어리 큰 거를 누가 사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빨리 사고 싶었지만 마땅하지 않아서 그 지역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서 몇 년을 봤어요. 되게 작은 사이즈 땅들이 간혹 나온다. 바다가 안 보이고 전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분할해서 팔려고 하니까 논밭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분할도 선뜻 해주시더라고요. 80평을 떼주셨어요. 제가 80평의 땅을 1,800만 원에 받았어요. 작지 않아도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주한테 분할해서 매각을 요청할 수 있구나. 엄청 저렴하게 사셨는데요? 예, 바닷가는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100m 정도 걸어가서 갯벌을 충분히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땅이었고, 차를 끌고 가면은 횟집들이 이렇게 즐비한 관광지도 바로 있는 지역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 제가 좀 바빠서 농막 인허가를 신고만 해서 허가만 받아놓고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1년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제 땅 주변에 농막이 2-3개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은 땅이 이미 200평, 300평, 저만 80평짜리가 딱 해가지고서 비슷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땅을 좀 팔 생각이 있냐. 결론적으로 4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가 땅을 사고 팔 때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시세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는 분 입장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300평, 400평이 전혀 필요 없어요. 농막을 짓고 텃밭을 읽을 만한 땅 사이즈가 50평, 80평, 60평, 심지어 30평이면 충분한데, 평당가로 보면은 제 땅을 비싸게 사가셨지만 총 단가로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 그분은 4천만 원에 사셨죠. 농막을 2, 3천만 원에 투자를 해서 지으시고 다시 팔아도 1억 원 미만에 파실 수 있어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닷가에 인근한 10평짜리 별장과 텃밭, 체류형 쉼터라는 명분으로 1억 원이를 사실 수 있고, 세월이 지나서 땅값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또 저는 파실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투자라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내가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익까지 붙여서 팔 수 있는 거구나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때는 저도 잘 모르고 팔았는데, 논하고 저는요 2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돈이 자꾸 붙으니까 저는 좀 더 좋은 걸로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 좀 옮겨 다니기를 몇 차례를 했고, 그 이후로 제가 땅을
땅을 몇 개를 샀어요. 기본적으로 땅 규모가 커야지 가치가 일단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가 작아야지 맞습니다. 나중에 팔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가성비 있게 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목적이 대부분 몇백 평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수익 올리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땅이 넓으면은요 짐이세요. 그럼 나중에 땅값이 올라야만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논이고 밭이라서 논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뭐 쌀이 몇 가마니, 밭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고추가 몇 포대, 이런 기준으로 땅이 시세가 판별되고 주변 시세가 뭐 도로가 뚫리는 거에 맞춰서 올라가겠지만 이거는 완전 별개다. 서울에 농가 생활을 꿈꾸고 지방의 펜션이 됐던 캠핑카가 됐던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체류형 쉼터를 하면은 내가 근사한 별장을 갖는다라는 니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세 움직이기보다 약간 경쟁 상대가 이런 겁니다. 캠핑카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몇 년 쓰다 보면은 문제 있는 점들을 교체나 수리가 되게 어려워지시고 감가가 되게 심해서 중고값도 되게 떨어지고, 또 좋은 것들은 수입산이 대부분이라서 몇 년 또 유지 관리하다 보면은 부품도 못 구해서 좀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 울며 거저먹기로 싸게 팔고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놀이인데, 체류형 쉼터는 땅이 내 거고 건물이 정식 허가가 받은 거라 시설이 완전 좋은데 나중에 되팔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도 있어. 그러면 투자 가치가 바뀌는 거죠. 즐길 거는 즐기고 놀 건 놀고 나중에 되팔 때도 수익이 붙는다. 평당 단가에 연동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게 별장으로 정식으로 한다라면 4억, 5억, 캠핑카가 뭐 7, 8천에서 1억, 그런 대체제로서는 체류형 쉼터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땅의 가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대안책과 비교했을 때 매력적인 선택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은 네. 작은 땅을 노리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본격적인 휴양지 근처에 가면은 비쌀 거예요. 그런 휴양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역시나 논밭이 있습니다. 거기는 휴양지의 평당 단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논밭의 단가예요. 만약에 작은 땅이 아니면 조금 큰 땅을 지인이랑 같이 사셔서 분할을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소유자와 체류형 쉼터의 신청자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토지를 논이나 전이나 사야겠죠. 체류형 쉼터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도 허가가 납니다. 하지만은 투자적인 측면도 생각해서 도로가 좀 접했으면 좋겠다. 입지는 그 정도로 좀 선정하면 좋겠고요. 허가를 받는데 허가가 신고입니다. 인터넷만 뒤져도요 되게 많은 정보가 있고, 저희 채널에 문의를 주셔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거기다 전 정화조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정화조 업체가 군청이나 시청에 들어가서 절차를 좀 밟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체류형 쉼터가 발주를 내서 공장에서 보통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놓는데 싸게는 1,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다양하게 있는데 화장실도 고르시고 냉난방도 고르시고 되게 옵션이 다양해요. 저는 보통 뭐 2,000에서 3,000대를 추천해 드려요. 알아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알 거예요. 가격대 형성이 쓸만하면 딱 그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사서 옵션이 없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화장실도 넣고 뭐 싱크대도 넣고 하다 보면 2, 3천만 원 훌쩍 돼요. 그러다 보면 별도로 하는 것들이 돈이 더 들거든요. 보통 2,000만 원대를 고르시고 정화조까지 발주하시면은 3,000만 원 선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쉼터는 3천에다가 땅값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한 2천, 3천 정도 잡으면 되는 거죠. 정확한 예시를 드리면 네. 저는 간월도 우연스럽게 거기에 50평짜리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평짜리 땅을 3,300만 원에 샀거든요. 그런 땅이 쉽게 나오냐?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꾸준히 보는 겁니다. 하나가 나오면 하나를 사고 두 개가 나오면 전 두 개를 과감하게 삽니다. 임자를 만나면 잘 팔릴 걸 아니까. 저는 지방 중개사님들이 올리는 네이버 부동산도 보고요. 시골은 이런 것 좀 잘 안 올리세요. 그래서 내려가면 그런 물량들이 또 꽤 있어요. 발품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되팔 때는 어떻게 파냐? 관심 많으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카페나 사이트에 제가 올려놓으면 작은 땅을 찾아야 될 노하우가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세팅된 거를 사셔야 되는, 바쁘시고 뭔가를 알아보실 여력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의 노고와 고생과 마진이 들어가서 되팔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게 이득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좀 분리가 되면 체류형 쉼터를 아이들과 좀 즐기면서도 수익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전해주셨고, 세금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2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2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안 내요. 그럼 아무 세금도 필요 없는 거죠? 아무 세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토지값에 대한 차익뿐만이 아니고요. 네. 농막도 발주업체가 기업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기록 갖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도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번에는 직접 대표님께서 매수하셨다는 그곳에 직접 가서 조금 더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